1번 문제입니다. 기사 식당 앞에서 택시가 10분 이상을 물건을 싣기 위해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정차, 2번 서행, 3번 주차, 4번 운전. 1번의 정답은 3번 주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차마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신호등으로 인해 혼잡 상태인 경우, 2번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3번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4번 가파른 빗달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행 방법을 지정한 경우.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혼잡만의 사유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비보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적색 동화가 들어온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2번 적색 동화가 들어온 경우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된다. 3번 녹색 등화에는 맞은편 직진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좌회전 할 수 있다. 4번 녹색 등화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할 경우 맞은편의 차량이 경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비보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 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택시의 통행 차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왼쪽 차로, 2번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 3번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 4번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는 왼쪽 차로이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편도 3차로에서는 왼쪽 차로가 통행 차로이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차가 대상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하는 이상기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2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4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감속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면서 동시에 서행 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에 해당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 2번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3번 터널 안 및 다리 위. 4번 횡단보도.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앞지르기 금지와 서행 장소이고 2번은 주차 금지 장소, 3번은 주차 금지 장소 및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되고 4번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번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에 위치한 곳. 3번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번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부과 방식인 거리, 시간, 병산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가로 이하의 속도이면 시간을 기준으로, 가로 이상의 속도면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1번 10km, 2번 15km, 3번 20km, 4번 25km. 8번의 정답은 2번 15km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2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3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4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로 구속된 때.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상습, 절도, 교통, 방해를 한 때가 취소 처분 기준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번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경상을 입은 경우. 3번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4번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도주사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사고 운전자가 연락처를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 2번 교통사고 현장이 너무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하다 정지하고 다시 돌아와 조치한 경우. 3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4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 너무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하다 정지하고 다시 돌아와 조치한 경우가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특례법이 배제되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좌측 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2번 거북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3번 제한 속력 내 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4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한 속력을 넘어 과속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과속 사고가 성립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2번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운행 중 대물 피해만 입힌 경우. 3번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4번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에 따른 최고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에 따른 최고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문이나 차단기에 의하여 도로와 차단되는 비공개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2번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3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4번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질서 확립. 2번 사회적 운수기업의 육성. 3번 여객의 원활한 운송. 4번 공공복리의 증진.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회적 운수기업의 육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1, 3, 4번 이외에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가 목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구분으로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 사업을 고르시오. 1번 경영, 2번 소형, 3번 중형, 4번 대형. 16번의 정답은 2번 소형입니다. 경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이고 3번 중형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 4번 대형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2번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3번 이의 경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을 한 자는 신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4번 신규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17번의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경우는 운전 정밀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업용 택시를 신규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고르시오. 1번 6개월, 2번 1년, 3번 2년, 4번 3년. 18번의 정답은 2번 1년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노면 표시 각종 선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백색 실선, 차선 변경 금지. 2번 백색 점선, 차선 변경 가능. 3번 도로가에 황색 점선, 주차 가능. 4번 도로가에 황색 이중 실선, 주 정차 금지.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가에 황색 점선은 정차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택시의 운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거리, 2번 속도, 3번 시간, 4번 구역.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시속 15km 이하의 속도이면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속 15km 이상의 속도이면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을 합니다.